안녕하세요. 호주 생생정보입니다. 호주에서 집을 살 때 집값만 달랑 들고 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외 숨은 비용이 많습니다. 오늘은 내 집 마련 시 드는 숨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부동산 세금 얼마의 여윳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첫 번째 알아보아야 될 것이 스탬프 듀티입니다.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트랜스퍼 듀티라고도 하는데 각 주마다 금액과 조건이 틀립니다. 예를 들면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홈 바이어에게 55만 불 이상 미만의 새로 짓는 집을 살 때는 이 스탬프 듀티를 면제해 줍니다. 집을 짓기 위한 빈 땅은 35만 불 이하에서 면제를 해주고요. 반면 WA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그 퍼스트 홈 바이어의 스탬프 듀티를 면제했으나 지금은 면제는 없고 53만 불 이하의 집을 살 때 디스카운트만 해주고요. 거기다가 이제 땅은 뉴사우스웨일보다 높은 금액인 40만 불 이하의 땅을 살 때 할인을 해줍니다. 그럼 뉴사우스웨일즈 스탬프 듀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각 주정부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스탠다드 트랜스퍼 듀티라고 해서 나오고요. 과거엔 스탬프 듀티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트랜스퍼 듀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 7월, 다가오는 7월에 그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각 스테이트별로 비교를 해볼까요? 기본 뉴사우스웨일즈 주 각각 주에서 4개의 주를 비교할 건데요. 각각 주에서 85만 불에 해당하는 집을 산다고 하겠습니다. 퍼스트 홈 바이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이 85만 불의 밸류면은 이미 퍼스트 홈 바이어 스탬프 듀티를 면제받게 하는 금액이 좀 크죠. 그래서 뭐 퍼스트 홈 바이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게 스탬프 듀티는 똑같이 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사각형을 쳐놨는데요. 이 스탬프 듀티가 33,000불 정도 나오네요. 그러면 빅토리아주는 어떠냐? 빅토리아주는 46,000불 정도 나옵니다. 즉 뉴사우스웨일즈보다 10,000불 이상이 비싸네요. 그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34,000불 정도로 시드니 쪽과 비슷하고요. 퀸즐랜드는 훨씬 쌉니다. 24,100불이 나오네요. 즉 이런 것은 이제 얼마나 인구가 많이 몰려 있냐 이런 것도 상관이 있을 거고요. 이 주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느냐 여기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.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비용이 드냐면 Building and Pest Inspection이 듭니다. 이 Building and Pest Inspection은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어디에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 빌딩 인스펙션과 패스트 인스펙션은 집을 사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이 빌딩 패스트 인스펙션은 부동산 오퍼가 끝나고 나면 가계약 상태에서 집을 사기 전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. 근데 뭐 기껏해야 600불인데 이 몇백 불을 아끼려다가 무너지는 집을 살 수도 있으니 이 과정은 꼭 거치셔야 하겠습니다. 이 빌딩 인스펙션은 집의 구조적 결함, 즉 뭐 지붕은 무너지지 않을지, 파이프 연결은 새는 데가 없는지 등등을 보는 것이고, 패스트 인스펙션은 주로 터마이트, 즉 흰개미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. 흰개미는 보이지 않는 나무 기둥 속을 갉아먹어서 흰개미가 있다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큰 이슈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흰개미 조사는 하셔야 하고요. 이 인스펙션이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최종 사인 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인스펙션에 들어간 비용은 환급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겠죠. 비용은 4x2 집 기준으로 빌딩만 따로 하실 경우에는 400에서 500불, 패스트 컨트롤 따로 하실 경우에 200에서 300인데 보통 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600불 정도면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들어가는 비용은 Conveyancing and Legal Fee인데 이 계약서를 법제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합니다. 법무사를 안 끼고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경우는 한두 가지 용어의 문제로 나중에 법적 싸움이 될 경우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 하겠습니다.
이 컨베이언스가 리걸 다른 뭐 변호사나 솔리스터를 써도 되는데 그분들보다는 조금 저렴하니까 컨베이언싱을 담당하는 업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컨베이언싱 과정에는 집 명의 이전 외에도 빌딩 패스트 인스펙션을 대신 잡아주기도 하고 또는 스트라타나 뭐 대출 관리, 그다음에 디파짓을 언제 넣어라, 뭐 잔금 처리는 언제까지 해달라, 그리고 뭐 물세, 구청세 이런 것들은 누구의 어디까지 이제 사는 사람이 내야 된다, 이런 디테일한 분쟁이 없도록 모두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비용도 500불에서 2200불까지 청구될 수도 있는데 집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컨베이언스를 쓰면 한 1000불 드는데 솔리스터나 로이어를 쓰면 한 2000불까지도 나오는, 그래서 이것은 뭐 계약서를 법제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는 사람을 쓰느냐가 좀 중요하겠죠. 다음 들어가는 비용이 Council and Utility Rate인데, 즉 집을 판 사람이 미리 낸 돈을 정산해 주는 절차입니다. 보통은 좀 전에 말한 그 컨베이언싱 과정에 포함이 되므로 마지막에 해결해야 할 돈의 정산이 다 되어서 나오는데요. 이 포함되는 비용은 카운슬 레이트나 물세 등 미리 낸 돈만큼 그러니까 집을 판 사람이 미리 낸 돈만큼 내가 부담을 해주는 건데요. 약 쿼터당 500불 정도 나오는데 동네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잘 사는 동네는 카운슬 레이트가 좀 많이 나오죠. 그럼 카운슬 레이트를 1년에 한 번 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미리 내놓은 돈을 제가 환급하는 거니까요. 그 외에 이제 필수적인 비용은 아니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. 선택적인 비용인데요. 대표적인 것이 모기지, 즉 대출금인데, 이 대출금도 5억을 빌린다고 해서 고스란히 5억을 주는 건 아닙니다. 기타 수수료들이 더 들어가니 대출 시에 어떤 수수료가 차지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. 집을 사면, 특히 렌트를 준다면 보험은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. 물론 대출에도 보험은 꼭 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 항목도 필수 항목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외에 이제 뭐 이사 비용, 그리고 뭐 전기, 가스, 인터넷 등의 연결 비용도 추가로 드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집을 살 때 얼마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85만 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. 근데 저에게 10만 불에, 즉 거의 1억에 해당되는, 지금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한 8천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.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. 하지만 이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? 이 사람이 이제 스탬프 듀티나 기타 등등의 비용을 들 것을 예상해서 제하고 나면 이 사람 손에 남는 것은 62,6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제일 아래에 있죠. 그러면 이 돈은 그 85만 불에 대한 디파짓이 되지 않죠. 왜냐하면 85만 불 정도의 집을 살려면 적어도 8만 5천 불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손에는 이제 6만 2천 불밖에 없으니까 집을 못 사겠네요. 그럼 이 사람이 세이빙 해야 되는 돈은 적어도 12만 불에서 13만 불 정도는 있어야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을 제하고도 집을 살 디파짓이 생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현금으로 13만 불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85만 불을 집을 살려고 하면 기타 등등 스탬프 듀티 같은 거 내고 나면 남는 돈이 9만 2천 불 정도 되니까 8만 5천 불의 그 디파짓이 완성되겠네요. 기본 10% 디파짓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20% 디파짓이 안 되면 이 모기지 인슈어런스도 넣어야 되죠.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답니다. 자, 다음 편은 호주 부동산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조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 조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꼭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